성경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네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대사관 최한정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반드시 작은 잘못을 꾸짖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늘 대신에게 중한 죄가 있더라도 전하께서 그의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한 명에는 대비께서 귀정하시던 날 지나친 말을 하였고 어유소는 성균관에서 쫓겨난 시녀 녹금을 희롱하였으므로 대간이 탄핵하였으나 모두 주시지 않았으며 김씨는 홍윤석의 첩인데 마침내 후처로 논정하셨으며 황여우는 임시 신씨를 함께 거느렸는데 마침내 임시의 아들을 적자로 삼으셨으며 대신이 김주의 뇌물을 받았으므로 대간이 탄핵하였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으니 신등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악은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지금 여악은 엄사한 것인데도 정전에 들어가니 어찌 씻어버리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세종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세조께서 특별히 쓰셨으나 이것은 한때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행직 당상은 제주에 따라 사용한다고는 하나 아무리 없으면 주종도 없습니다. 대저 벼슬살이를 오래 하던 사람은 일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행직을 제수하는 것은 경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김세민, 황치씨는 일품재상인데 이제 행사과가 되었으니 경로하는 방법이 안됩니다. 신등은 준직을 제수하고 면직을 하여 보낼 때 음식물을 내리면 경로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을 공양하는 일로 말하면 비록 횡간에 있다고 하나 신등이 보건대 조종의 재향에도 줄일 만한 것은 줄이는데 더구나 중을 공양하는 일이겠습니까? 이른바 삼원 팔절은 다 허황한 일이며 또 공양하는 것은 다 백성의 고혈이니 신등은 이것을 없애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경영하는 사람은 괜찮겠으나 청렴한 관원이라면 죽은 뒤에 찾아가 굶주림과 추위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게 되므로 선왕께서 수신전 율량전을 두셨으니 곧 주나라에서 새록하던 뜻과 같습니다. 이제 인심이 다 옛 제도를 회복하기를 바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인심에 따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곡식으로 일을 부리는 호환한 자가 혹 남의 마술을 빼앗고 남의 가재를 누락질하여 방자하기가 막심하니 이러한 무리는 의금부를 시켜 잡아다가 추국하여 징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말한 한명의 홍윤성 등의 일 이외에는 다 작은 일이다. 여악은 토착의 풍속으로 경등은 세조 한때의 일이라고 하는데 세조께서만은 선왕이 아니신가? 다시 말하지 말라. 제수는 전조의 일인데 경등이 어찌하여 김세민 황치신에게 준직을 제수해야 한다고 하는가? 술신전 율양전의 일은 승정원을 시켜 상과에 아뢰게 하겠다. 호환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며 의금부를 시켜 추국하자는 것인가 하였다. 최한정등이 대답하기를 김세민, 황치신을 신등이 준직을 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감히 전조 일을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은 다만 예우를 넉넉히 해서 보내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중을 먹이고 부처를 공양하는 것은 매우 황당무계하므로 신등이 반드시 줄이기를 청하였습니다. 호환한 자가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세조 때는 윤사헌의 종 난금이 방자하여 마지 않았으므로 극형에 처하려 하였으나 난금이 도망하였고 홍윤성의 종인 나계문을 죽였는데 나계문의 아내가 신소하니 곧 죽이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지금도 이런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이 처치하여 방자한 짓을 못하게 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 부처에게 공양하는 일은 차차 생각하겠다 하였다. 귀정은 청정하다가 임금에게 정권을 돌려준 일을 말한다. 여악은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 때 여기가 하는 노래와 춤을 말한다. 행사관은 정육품의 군직이다. 준직은 품계에 맞는 관직이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5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연계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작상은 임금이 현능한 사람들을 권장하는 권병이니 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하며 참남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관이가 사사로이 친근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미쳐야 하며 자귀가 악덕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현명한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작상이 현능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경에 이르기를 저 후인은 과와 수를 들고 있는데 저 지자는 300인이나 적부를 입었구나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작상이 참남하게 못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천하국가를 다스린 사람으로서 누가 어진이를 등용하고 변변치 못한 자를 내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귀척, 근습이 총애를 탐내게 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가 틈을 타게 되어 임금의 마음이 한번 가리워지면 아닌 게 아니라 군자를 소인으로 여기고 소인을 군자로 여겨 시비가 바뀌고 작상이 참남하여져서 그 장래의 폐해는 반드시 난양 위가 기도 위가 되고 구미가 초미를 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서경의 말과 시경의 한탄이 어찌 임금으로서 경계하고 반성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성명이 고명하고 지체에 통달하시어 명기를 중히 여기고 삼가서 끝내 가볍게 제수하지 않으셨으므로 작상이 더욱 기해져서 사람들이 더욱 권장되었습니다. 당시에 김길통이 통덕낭으로서 이조 정랑이 되었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김통덕이라 하였는데 대개 육조의 낭관 중에서도 이 품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칭송하여 영예롭게 여겼습니다. 헤아려서 벼슬을 높이고 견주어서 논상하였으니 조정의 요행으로 자기에 오른 자가 없었음을 대개 알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저 조정의 진신 사이에 서대를 띠는 사람이 30여인이고 금대를 띠는 사람이 무려 수백인이며 은대를 띠는 당상관은 수없이 많으니 이들이 과연 다 어질겠습니까? 어째 품계가 높은 사람이 예전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많습니까? 근래에 보건대 전하께서 자주 이품 이상의 작업을 가볍게 사람들에게 제수하시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를 만한 덕도 없고 일컬을 만한 공도 없으며 거의 다 용렬한 무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마지 않으면 아마도 300인의 적불에 대한 한탄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니 작상의 참남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나라 소후는 헤어진 바지를 간수하여 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를 기다렸는데 더구나 작상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시경서경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세종의 아름다운 뜻을 생각하시어 무릇 작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스스로 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사사로이 친근한 사람에게 미치지 말고 악덕한 사람에게 미치지 말며 현명한 사람을 높이고 재능 있는 사람을 제수하소서.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더욱 권장되고 변변치 못한 자는 요행이 관작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내가 이 품의 작업을 가볍게 사람들에게 제수하였다고 하였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반드시 정승조 환보를 말할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헛되이 제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아비에게 큰 훈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장령 경준이 아뢰기를 한보 정승조 구수영은 모두 재덕이 없는데도 이토록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신은 이품 이상의 작업은 부영 때문에 제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삼가고 반드시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후 이는 길에서 빈객을 영송하는 관은 군자를 가리킨다. 관은 날이 있는 창의 하나이고 수는 대나무로 만든 날이 없는 창을 말한다. 지자는 소인을 가리킨다. 적불은 대부 이상이 착용하는 무릎을 가리는 복식을 말한다. 귀척은 임금의 인척이고 난양위가 기도위가 되고라는 말은 후한서 유현전에 보면
관작을 받는 자들이 모두 장사치들이었고 혹은 요리사까지 있었으므로 장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두막 아래에서 중랑장을 기르고 양의 위를 익히는 자가 기도위가 되며 양의 머리를 익히는 자가 관내후가 된다고 하였다 한다. 구미가 초미가를 잊게 되고는 진나라 조왕류의 무리가 모두 경상이 되어 노조래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탔으므로 시중, 중상시 등의 관의 장식으로 쓰는 담비의 꼬리가 부족하여 개의 꼬리로 장식한 고사에서 나온 말로 관작을 함부로 수여하는 군자가 소인과 동석한다는 뜻이다. 명기는 관작이고 진시는 고관이고 서대는 서각으로 꾸민 띠인데 일품관원이 사용하였다. 근대는 이품관원이 사용하였다. 은대는 정삼품부터 종육품의 관원이 사용하였다. 한나라 소후는 헤어진 바지를 간수하여 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를 기다렸는데 라는 말은 한나라 소우는 헤어진 바지를 보관해 두게 하였다가 공이 있는 자를 대우해 주었다는 고사로서 어진 임금은 헤어진 바지 같은 폐품도 아껴서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이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6번째 기사. 대사원 윤계겸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관사를 설치하고 직무를 분담하여 각각 지키는 바가 있으니 전조하여 주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관직을 침범하여 마음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에 검찰관은 전조를 거치지 않고 거의 다 자점합니다. 이번에 윤자운이 유순을 개청하여 검찰관으로 삼았다가 유순이 병드니 또 박효원을 개청하여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전형은 공기인데 어찌 사람마다 그 권병을 잡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께서는 박효운은 개정할 수 없고 이제부터 자점하지 못하게 한다 하셨으나 신등은 자점이 과연 그러하다면 곧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뒷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더구나 윤자운이 북경에 갈 시기는 임박하지 않았으니 전조를 시켜 다시 의논하여 바꾸게 하더라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경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7번째 기사. 장령 박효운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윤자운에게 자점되었는데 사헌부에서 탄핵함으로 신은 직무에 나아갈 수 없으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자청하였을 리 없으니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8번째 기사. 이유인을 통정대부 행 사복시 정으로 김승경을 통훈대부 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이 유인은 이천 부사로 있을 때 청렴하고 공평하고 공정하여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편안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고만하였으므로 이천부의 백성들이 상언하여 머무르게 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 의인은 10번의 고가에 10번 상등을 받아 여러 번 첫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고만하여 갈릴 것인데 아전과 백성이 머무르게 하여 주기를 청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정이 있는데 포상하지 않으면 뒷사람을 권장할 수 없다. 특별히 한 작업을 더 하라 하였다. 이조에서 또 아뢰기를 경직에는 빈자리가 없으니 다시 3년 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백성의 청에 따라 머무르게 하면 장래에 속이는 패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경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9번째 기사. 이천 도후부사 이유인에게 하유하기를 백성이 많아서 임금이 홀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령에게 의뢰하여하니 백성을 교화하는 직임으로 수령만한 것이 없다. 내가 수령의 선임을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미의 정치와 오고의 노래를 거의 듣지 못하였더니 너가 이천을 맞고부터 백성이 제 생업에 안정하고 아전이 함부로 교활하지 못하므로 감사의 전초에 여러 번 앞줄을 차지하였다.
어진 것을 상주지 않는 것은 관원을 권장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이에 특별히 당상관으로 높여 표창하여 백성을 이롭게 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또한 뒷사람을 권장하는 것이다 하였다. 3. 이의 정치는 후한의 중모령인 노공이 선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더니 해충이 국경을 범하지 않고 교화가 조수에까지 미치며 어린 아이들도 어진 마음을 갖게 되는 세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고사이다. 오고의 노래는 후한의 연범이 촉군의 태수가 되었는데 화재를 막기 위하여 밤에 불태우는 것을 막고 검령을 없애고 방화수를 준비하였으므로 백성이 편해지자 노래하기를 평생에 속옷도 하나 없었는데 바지가 다 쓸버리네라고 하였다는 고사로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비유이다. 전체는 관찰사가 수령의 치적을 중앙에 보고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10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허형손의 조기 철조 조부 조제를 상례대로 하였다. 허형손은 양천이 본관이다. 젊어서부터 활을 잘 쏘아 뽑혀서 내거미에 소속되었다. 경태 계유년에 무과에 겁제하고 을해년에 훈련부사에 제배되었다. 천순 정축년에 중시에 합격하여 지훈련 관사 겸 선정관이 되었는데 세조가 재능을 인정하여 특별히 통정대부 첨지 중축 원사 겸 지병조사를 제수하였고 경진전에 북정 위장에 중임하였는데 특별히 가선대부 중추원 부사에 올리고 검대를 주어 보내었고 돌아오는 쓰는 공으로 가정대부로 품계를 올리고 노비를 내려 주었다. 신사년에 의주 목사로 나갔다가 죄를 지어 파직되었고 성화병술년에 등준시에 합격하고 자헌대부에 올랐다. 정해년에 전라도 병마 절도사에 제배되었다가 갈려서 지중추 부사에 제배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는데 51세다. 시호는 양안이니 군사에 공로가 있음을 양이라 하고 화병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음을 아니라 한다. 허영소는 성품이 거칠었다. 전에 북경에 가게 되어 예조에서 규례에 따라 전별련을 내릴 때 홍윤승이 판서로서 허형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사양하고 마시지 않았다. 홍윤성이 노하여 너가 어찌 술을 사양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였는데 허영손이 발군하여 홍윤성의 평생에 더러운 짓을 두루 들어서 크게 욕하며 때리려 함으로 홍윤성이 취한 채하고 뒷문으로 나갔다. 등준씨는 세조 때에 특별히 베풀어 재상 이하의 문관을 시험하던 과거이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11번째 기사 대신들과 능을 수보할 때 정작하게 이안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받은 전교에 윤대 한자가 말하기를 여러 능을 수보할 때에는 정작하게 이안해야 마땅한데 지금은 따로 장막을 설치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능과 정작각 을 함께 수보할 때는 설례대로 따로 장막을 설치하고 능했으면 수보하면 정작하게 이안하여 장막을 나르는 배단을 더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아래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옛 규례를 상고하니 능해서 수부할 때는 따로 장막을 설치하여 정작 각 안의 신좌와 평상을 받으러 옮기는데 이를 이 안이라 하거니와 정작 각을 곧 수부하면 이 하나는 이해가 없는 까닭은 이 각은 본래 허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허위라면 능을 수부할 때는 허위에 이안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할 수 없으니 윤대한 자의 말과 같이 선고제를 거행한 뒤에 각 안의 신좌를 먼저 계시던 곳에서 조금 옮겨 이안하는 예의를 삼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대신과 승지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정창손 한명의 조승문 김질 윤사원 김국관 윤필상 서거정 어유소 정문형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조에서 아랜 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따로 장막을 설치하여 이안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니 청컨대 예전대로 하소서 하고 임원주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정자각 밖에 장막을 설치하여 이안하는 것은 어느 예문에 의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종묘 문소전이라면 그 신을 모신 곳이므로 수리할 때 이안하는 것이 의리에 있어 당연하나 정자각은 그렇지 아니하여 본래 허비를 설치하였으므로 제사 때에는 욕석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신을 인도하여 제사하니 이는 신이 능히 계시고 정자각은 신을 제사하는 곳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자각에서 보수하며 먼저 사유를 고하는 일을 거행하되 이안하고 환안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제 능에서 수보할 때 욕석을 막차에 옮겨 이안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듯하며 예조에서 아랜바 정자각의 신좌를 계시던 곳에서 조금 옮겨 이안한다는 것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능에서 수보할 때에는 이안하지 말고 선고제만 거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능에서 공력을 일으키는데 이안하지 않는 것이 정의에 있어 미안하다면 바로 늘 계시던 신좌에서 제사하는 것이 적당하고 다시 상석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따로 장막을 설치하여 이안하였다가 환원하는 것은 조종조에서부터 행하여 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한때 장막을 다루는 폐단 때문에 경솔하게 고치는 것은 미안하니 예관을 시켜 예 제도를 상고하게 하여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예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능을 수리하는 것은 심상한 일이 아니고 장막을 나르는 것도 큰 폐단이 아니며 이안하고 환원하는 것은 본래 신도의 대절입니다. 하루아침에 조정조의 구례를 가볍게 고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할 듯하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현석규 이 극기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조종조에서 행해온 지 이미 오래되었거니와 옛사람은 이를 정밀하고 깊게 생각하였으니 당초에 반드시 예문을 상고하고 논의하여 시행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작은 폐단 때문에 가볍게 고치는 것은 미안하며 또 신등의 생각으로 신어를 상시 모신 곳과 임시로 인도하여 제사하는 곳은 본래 구별이 있을 듯하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임사홍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원릉은 신을 거처하게 하는 집이 아니므로 예전에는 신을 제사하는 것은 다 사당에서 베풀었었는데 진나라 때에 비로소 무덤 곁에 침전을 세우고 한나라에서 따라서 여러 능에 다 침전을 두고 일상의 애복 등을 생전과 같이 본떠서 갖추어 버려두었고 따라서 상능하는 예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능의 제도는 이와 같지 않아서 정자각을 능 곁에 세우고 신을 인도하여 제사하니 이는 신은 늘 능에 계시고 정자각은 신을 제사하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신이 이미 능에 계시다면 능을 수리하더라도 본래 이안할 까닭이 없으나 능에서 공력을 일으키면서 이안하는 의례가 없는 것이 정의에 있어 미안함으로 먼저 사유를 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자각 안에서 제사하고 보면 이 안도 정자각 안에서 거행해야 마땅한데 어찌 반드시 장막을 설치하고 상욕을 날라 옮겨서 이 안의 의례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당초의 정리 때문에 의논이 일어난 것인데 그대로 구습을 따라서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로 정고가 없는 일이니 결단하여 채택하여 주소서 하고 한한 손순효 홍기달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정자각은 본래 신우이므로 능에서 보수할 때는 정자각에 이안하는 것이 이세가 당연한데 어찌 반드시 장막을 한 대에 설치하고서야 신을 이안할 수 있겠습니까? 따로 장막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반드시 의거 한 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행하여 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의논하는 사람이 있으나 신등은 문소전의 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문소전은 신주를 모셔두고 상시 제사하는 곳이고 전전은 별제하는 곳인데 후전을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전전에 이안하며 따로 어느 곳에 장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능에서 수보할 때 정자각에 이안하는 것이 무슨 옳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합당하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구례에 얽매여야 하겠으며 더구나 구례에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신등은 예조에서 아랜 바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만약 정자각 안에 본래 신유가 있는데
어찌 반드시 먼저 계셨던 곳에 조금 옮겨야만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원준의 의논을 따랐다. 원능은 원과 능인데 원은 세자이고 세자빈 또는 왕의 후궁인 왕의 생모의 무덤이고 능은 왕비의 무덤이다. 상능은 능에 올라가 찬배합니다. 상욕은 평상과 이부자리다. 후전은 문소전의 본전을 가리킨다. 성조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부 삼률 태수 원만가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종성부사 권신 인천부사 최헌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무는 오로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너희들은 내 뜻을 깊이 본받아 칠사를 봉행하여 백성을 생업에 안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형조의사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주의 죄수 산호 엄귀생 박막동 양인 김한경이 중해초를 때려 죽이고 재물을 강탈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되며 처자는 소재간의 노비로 정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마소를 잡는 자는 잡힐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양반집에 의탁하는데 집주인도 고기를 나누어 받는 것을 이롭게 여겨 허락하므로 관차가 적발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종제나 양반의 집이라도 의심할 만한 자취가 있으면 임시에서 비밀히 아뢰어 분부를 받아서 수색하게 하소서. 전에 분부에서 분부받기를 마소를 잡은 자는 양인 천인을 물론하고 온 가족을 영로가의 고을과 역의 노비로 정속하라 하셨으나 이익은 많고 죄는 가벼움으로 범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장 100대를 때리고 온 가족을 절도관의 노비로 정속하며 붙여 살게 한 집주인은 유식한 양반이거든 장 100대를 때리고 고신을 거두어 영구히 서용하지 말고 무식한 자이거든 장 100대를 때리고서 외방에 붙여 하고 서인이거든 장 100대를 때리고 먼 변방에 충군하며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삼절린과 관령은 제서 유의 율로 논하여 처단하며 잡거나 고발한 자가 있으면 마수 한 마리마다 면포 5필을 상주되 35필까지 한정하며 검거하지 못한 본부의 관리는 모두 주의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련 한 방을 맡은 우두머리이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양순석이 사주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감사의 직임은 수령들이 두렵게 여기고 복종하게 해야 한다. 수령정에 어찌 담화하여 백성을 침략하는 자가 없겠는가. 적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경은 전에 수령을 지냈으니 삼가 검찰하의 전초를 밝혀야 한다 하자 양순석이 대답하기를 감히 성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1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성들사 서장관 한만령이 듣고 본 일을 아뢰었다. 돌아오는 길에 공락역에 이르니 반송 김지가 뒤따라와서 말하기를 친구를 만나느라고 뒤졌다가 길에서 교위를 만나더니 궁각을 가진 사람을 잡아오면서 말하기를 반송이 반드시 정상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나도 함께 잡아서 금의 위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께서 분부하기를 조선은 예의의 나라이므로 오히려 괜찮으나 야인 달자와 서로 매매하는 자가 있지 않은지
국문해야 할 것이지만 조선 사신이 이미 길을 떠났으니 반송인은 놓아주고 보송하도록 하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1. 연산에 이르니 건주의 야인 100여 명이 먼저 도착하여 있다가 스스로 이만주의 조카라 하여 대인합과 조삼파의 아들이라 하는 금가루가 재상을 뵙고 예를 행하겠다고 청하고는 말하기를 본 위는 조선과 통화한 지 오랜데 정해년 이후는 서로 교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기에 사가 답하기를 정해년의 일은 우리나라에서 사사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을 받은 것이니 어쩔 수 없었다 하니 대인합이 답하기를 황제께서 그일에 분부하기를 전에 조선국의 분부하에 너희들과 화호하라고 하였으니 너희들도 화해하라 하셨으므로 여러 번 만포에 가서 들어가기를 청하였으나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 아뢰어 만포를 거쳐서 들어가 주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에 사가 답하기를 너희들의 말을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행대후군 번해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외중주 평무속 등 3인이 하직하였다. 평무속이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섬으로 돌아갈 때에는 도주가 은사를 입었고 노모에게도 먹을 것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주시는 것이 없으니 민망합니다 하니 전례에 의하여 선물로 흑마포, 두필, 호피, 벼피 각각 한 장을 내려주고 경상도로 하여금 먹을 것을 장만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9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올적합증주 아인가민 등 4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형조 주하랑 김민은 전에 장주를 범하고 도망하였다가 이제 사유를 지나자 스스로 나타났으니 청컨대 전의 수교대로 장 100대 이후 삼천리로 논하여 결단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예전에 송나라 태조 때 조길이 장주를 범하고 사유를 지났는데 태조가 소급하여 죄주려 하였으나 조보가 옳지 않다고 하니 태조가 그대로 따랐다. 이제 김민은 대설을 지났는데 소급하여 논한다면 신의를 보이는 데 있어 따겠는가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당초의 수교의 사유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윤광비의 아내 이씨는 지아비가 죽고 3년 안에 이중원과 간통하였으니 청컨대 노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노안은 범죄인 명부에 적음이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갑사 손한우가 상언하기를 처음에 중위되어 일휴라는 이름으로 대선사를 받았는데 이제 환속하여 갑사에 속하였습니다. 세종 때의 경제 육전에는 환속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벼슬 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조계와 제품을 상고하여 성중 에마에 상당한 곳에 차정하되 그 중에서 재간이 있어 임용할 만한 자는 승직을 순계하여 사용한다 하였습니다. 대선사도 임금이 내린 벼슬이니 통계하여 벼슬 받기를 바랍니다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이제 예조의 관문을 받으니 선종의 첩정에 대선사는 동반 서반의 4품에 준하고 선사는 5품에 준하고 중덕은 6품에 준한다 하였으나 이전을 상고하니 의가할 만한 성문이 없고 경제 육전은 금세에서 통용되는 법이 아니며 손한우는 별로 재간이 없는데 대선사라는
헛된 직함을 통계하여 사품을 초수하는 것은 일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청컨대 한 계자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 에마는 내금이 충순위 중의위인 충찬위 별십이 족친위에 속하여 궁궐의 호위 근시의 일을 맡아보던 관리 성중관을 말한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경준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공신이 마지막까지 잘 보존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이 여그를 잘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한 명회가 공을 믿고 방자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하나뿐이 아닌데도 전하께서 번번이 용서하시니 이 때문에 한 명회가 날로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집니다. 이 종생은 한 방면을 맡은 대정으로서 한 명회가 시키는 대로 홍주에 이첩하여 장사하는 물건을 빼앗았는데 이래도 다스리지 않으면 법이 장차 행해지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이 종생의 죄를 더하고 한 명에도 아울러 추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의금부의 문부를 보지 않았거니와 이 종생이 낭성군에게 글을 보내어 정성에게 알리게 하였으니 아부하여 뜻을 맞춘 것은 이 종생의 잘못이다. 정성에게 관계되지 않으므로 당초에도 추국하지 않았고 이 종생은 이미 조율시켰는데 어찌하여 말하는가 하였다. 낭성군은 한 명의 아들인 한보의 봉호이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서회로 축전주 박다성 냉천진 등씨 모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정창순 한 명의 조승문, 윤전, 김국관, 윤사은과 병조판서 이극배와 대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반송이 말한 바 궁각의 검령을 범하였다는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으며 검령을 범하였더라도 중국 조정의 처분을 아직 모르므로 의정하기가 어려우니 주문사가 돌아오거든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주하찬승 윤필상, 주하참찬 임원준, 이조판서 홍은, 예조판서 이승수, 공조판서 이예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행 때마다 무역하여도 본래 주문하지 않았고 궁각의 중국 조정에 발각되어더라도 견책하는 책지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사죄할 것은 없습니다. 또 전에는 사행 때마다 무사하였는데 이번에만 일이 생겼으니 통사가 삼가 비밀이 하지 않은 죄를 논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형조참판 홍도상, 옹조참판 윤효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무역을 하고 안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본래 막지 않으며 쇠뿔이 거만한 물건일지라도 사사로이 팔고 사는 일은 국가에 관계되지 않으며 공무역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줄달하였다가 중가받지 못한다면 쇠뿔은 군국의 가장 요긴한 물건인데 장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간사하게 속이는 것인지 믿을 수 없고 중국 조정의 처치도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우선 주문서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이제 의금부에서 이 종생을 수액한 문안을 보니 다만 장 100대의 죄로 사유 이전의 일에 비겨서 결단하였고 또 전하의 명에 따라 한 명예를 추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종생은 한 방면을 맡은 대장으로 상상께서 변방을 나누어 맡기신 중임을 생각하지 않고 미치지 못할세라 마음을 기울여 권세 있는 집을 섬겨 장사배를 엄습하여 물건을 빼앗았고 정귀함은 무관에 급제하여 관원으로 임명된 사람인데도 다 가두어 순호를 지체하여 두었습니다.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력에 붙어서 아첨한 것이 이와 같으니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 먼 곳으로 귀양 보내어 뒷사람을 경계해야 마땅한데 이제 사유 이전의 일이라 하여 놓아준다면 형정을 매우 잘못하는 것이거니와 간사한 사람이 어찌 경계되겠습니까? 한 명에는 훈공을 믿고 기염을 펴서 이 종생을 시켜 최호 이 의석을 순치로 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큰데 그대로 두고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한명회를 추국하여 그 죄를 바르고 아울러 이종생 최호 이의석 등의 죄도 다스려서 뒤사람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의득할 재산과 대간에게 보이고 아울러 의금부에서 이종생을 조율한 계본도 보여서 의논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절도사의 인을 써서 과오를 범한 것은 이종생의 죄이나 사유는 백성에게 신의를 보이는 것인데 이제 소급하여 논한다면 신의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이 일은 또 상당히 아는 것이 아니었다 하였다. 정창순, 조승문, 윤사은, 김국강, 이극배, 이파, 홍도상, 윤효선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종생 등은 이미 파직하였고 또 대사를 지났으니 의금부의 계본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임원준, 이승수, 이이에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죄를 범한 것이 매우 중하면 사유를 지나더라도 별예로서 논하에 처단하여서 징계를 보인 전례가 있으니 이 종생은 고신을 거두고서 부처하고 최호 이 의석은 고신을 거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대사관 최 한정 사관 윤민 헌납 강거효 정언 박철윤 연철사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한명에는 홍구 대신으로서 권세가 가장 강성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뜻대로 하였는데 이번에 또 변장 수령을 강제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게 하였고 절도사 이종생 홍주 목사 최호 판관 이의석은 뜻에 아부하고 순종하여 불법을 감행하여 조관을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한명회가 있는 줄만 알고 국법이 있는 줄은 모르는 것이니 그 죄악으로 말하면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사유 이전의 일이라 하여 아주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권세 있는 신하가 무엇을 끓이겠으며 세력에 아부하는 무리가 무엇에 징계두겠습니까? 신등은 한명회가 임금을 속이고 사리에 행한 죄와 이 종생이 권세 있는 신하에게 아부한 죄를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고 대사한 윤계겸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등의 뜻은 이미 차자의 죄다 아뢰었으나 다시 의논하여 아뢰 것이 없겠습니다. 신등은 이 종생 등이 범한 것이 사유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근일 분대가 교철하여 검거한 수령만호도 다 사유를 지났으나 모두 파출하였으니 이제 이 종생 등도 죄를 논하여 처단해서 뒷사람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를 시켜 사유 이후에 소급하여 논한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순치는 입술과 이처럼 긴밀한 관계이다. 의덕은 의결이고 분대는 지방관리의 치적 건만 청탁과 백성들의 빈부 고락을 조사하고 또 각 관청의 감독과 검열을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사안부의 감찰이다. 성교시로 75군 성종 8년 1월 21일 경신 6번째 기사 올량압 중주 김파을 다상이 와서 아뢰기를 그늘에 있을 강무에 호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도승지 현석규 등이 아뢰기를 하루 거둥이라면 허락하여도 되겠으나 이번에는 5도의 군사를 징집하는 것을 김파을 다상이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김파을 다상은 시조하는 야인이 아닌데 군사의 규모와 산천의 형세를 마음대로 보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사의 수가 수만이 넘는데 보게 한들 무엇이 해롭겠으며 산천의 형세를 알게 하는 것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으나 현석규 등이 다시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75군 성종 8년 1월 21일 경신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참창관 손비장이 아뢰기를 사관원에서 정근에서 여악을 쓸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옳으니 청컨대 따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께서 일찍이 쓰셨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다 쓰지 않으셨으니 이는 조종의 상례가 아니고 다만 한때의 권위 일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자 이후로 중국에서 예의 나라라고 부르며 전하께서 성명하시다는 것도 중국에서 아는 바입니다. 신은 이 여학 때문에 지극하신 덕을 들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에서 여학을 쓰지 않았는가 하니 손비장이 말하기를 그때는 다 가동을 썼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가동으로 제주를 성취한 자가 없으니 잠시 약을 쓰면서 성취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단가 하니 손비장이 말하기를 고기연이라면 써도 되겠으나 예연이라면 안 됩니다. 늘 가동을 쓰면 자연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곡연은 작은 연회이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유지에게 하서하기를 요즘 듣건대 고기잡이하는 외인이 남해의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곳에 사는 백성의 의복을 빼앗아 가는데 남해뿐이 아니라 다른 고을에도 그러하다 한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닌데 수령만호가 예사를 보고 경에게 신도하지 않는가? 경은 어찌하여 모르는가? 추국하여 아뢰고 또 엄하게 금지하여 호환을 끼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정전에서 여악을 쓰는 것은 조종의 상법이 아니고 세조께서 한때 권위로 쓰셨는데 이제까지 구습을 따라온 것이니 이제부터는 고기연 외에 정전의 예연에서 쓰지 말고 가동, 무동을 미리 가르쳐 익히게 하라 하였다. 성경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공신, 중삭, 연도, 고견이니 이제부터는 정전에 나아가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2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개성부는 옛 도읍으로 경치 좋은 곳이 있으니 풍량에서 하루 머물고 개성부에서 하루 더 머물러 송악 같은 곳들을 구경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승지 한한 손순효가 대답하기를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고려사를 보면 볼만한 곳이 하나뿐이 아니나 어찌 두루 볼 수 있겠는가? 볼만한 곳을 적어서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상당분군 한명회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군기시 제조가 된 지 거의 10년이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아니면 안 되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한명회가 다시 아뢰기를 전에 경준이 신에게 문객이 있다 하였고 사관원에서 권세가 가장 강성하다 하였으니 신은 황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평소에 공무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남들이 보고 문객이 있다고 하나 다음 대저 이른바 문객이란 그를 위하여 분주하고 봉사하는 무인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찌 문객이겠습니까? 그러나 집에 찾아오는 객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어찌 남의 말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면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욕하지 말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한명회가 또 아뢰기를 권세가 가장 강성한 자는 죄가 주고 마땅하고 문객이 있으면 죄가 역시 주고 마땅하니 성명이 아니시면 신이 어찌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성상의 덕을 입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이 보존이라는 말까지 함으로 억지로 따른다 하니 한명회가 관을 벗고 고두하며 살해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현석규가 사유 뒤에 소급하여 주의준 전례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종생이 범한 일은 버릇을 길러줄 수 없으므로 헛되게 논하여서는 안 되니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상계와 같습니다. 한명회가 청한 것이 아닌데 이 종생이 조관을 가두기까지 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논죄하면 참으로 무사람의 마음에 맞을 것입니다. 최호 이 의석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호 등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으면 상책이겠으나 수령으로서 절도사의 명을 들은 것도 부득이한 일이니 고심만 거두고 종도치 구질금은 율문에 따라 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차하고 또 극변의 관노비로 영속시키며 신유정은 장 100대를 때리고 박지사는 율문에 따라 장 80대를 때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사유를 지나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을 제도에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2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연계겸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이종생 최호 등은 다 죄를 받았는데 한 명의 만은 그대로 두고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신등이 서경을 보니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조장하기를 힘쓰고 악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근본을 끊기를 힘쓴다 하였습니다. 이에 이종생 등이 장사하는 물건을 겁탈하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둔 것은 다 한 명에가 평소에 위세를 길러 청탁을 마음대로 행한 소치이니 수종을 나눈다면 한 명에가 죄악의 우두머리가 될 것인데 전하께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 도리어 허물이 없는 처지에 두어 그 관록과 지위를 여전하게 하시니 어찌 예전에 악을 제거하는 일에서 근본을 끊기를 힘쓴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한 명에게 사정을 두지 말고 지극히 공정하게 하여 여망을 시원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 명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 종생의 잘못이다 하였다. 지평 윤기반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의금부의 문안을 가져다 보니 이 종생이 말하기를 한명회의 서신에 따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명회에게 관계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한명회와 이 종생은 그 죄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한명회가 청한 것이 아니고 이 종생이 먼저 서신을 보내어서 한명회가 답한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2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윤기반이 한명회를 수국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정승에 관계되지 않았고 또 이 종생은 공신인데 이미 대사를 지났으므로 내가 죄주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이 종생은 변장으로서 정승에게 서신을 보내어 대신에게 아부하였는데 어찌 한 방면을 위임한 뜻에 맞겠는가. 그 버릇을 길러줄 수 없으므로 죄주었을 따름이다 하였다. 헌납 강그효가 아뢰기를 이 종생이 당초에 말하기를 한 명의 서신에 따라서 하였다 했는데 추국할 때는 돌이켜 말하기를 도치가 그 서신을 잃었다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한 명의를 두렵게 여겨서 숨기는 것일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한 명에도 아울러 추국하면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종생이 말하기를 평소에 한 명의를 알므로 그 서신을 잃었더라도 도치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였다. 이 종생은 대신인데 어찌 허망한 말을 하겠는가. 정성에게서 서신이 있었다면 거기에 그 종을 잡아 보내라고 하였을 것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2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능성현령 임옥산이 사조안에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무는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거니와 너는 이미 선정관을 역임하였으니 어찌 조정의 일을 모르겠는가. 삼가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군 성종 8년 1월 24일 개현 네 번째 기사 주문사 심회 등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칙서와 고명을 뺏긴 것과 보고 들은 일을 적은 것을 아울러 아뢰었다. 그 보고 들은 것을 적은 데에 이르기를 어느 날 금의 위의 천호 1인과 교위 1인이 와서 말하기를 태감 정동이 황제의 분부를 받고 재상과 서장관 통서를 불러 오라고 한다 하기에 사 이하가 정동의 집에 갔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물으시기를 한시의 족치는 어찌하여 오래 오지 않는가. 전에 본국의 사신이 왔을 때 들여보내라고 여러 번 일렀는데 임금에게 아뢰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뢰었으나 한시의 족친에게 사고가 있는 것인가 하셨다 하였습니다. 답하기를 우리들은 오지 않은 까닭을 모른다 하니 정동이 두세 번 거듭 묻고 또 말하기를 내가 본국의 일을 잘 알고 모든 일에 관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어찌 모르겠는가. 종이의 한시의 족친인 재상이 여러 번에 사은하러 갈 때 어김없이 들여보낸다고 쓰라. 내가 그 글을 가지고 황제에게 아뢰겠다 하기에 답하기를 그 일은 전하에게 달려 있으므로 우리들이 감히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다. 다만 돌아가면 자세히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정등이 또 말하기를 한시, 차시, 최시, 안시가 함께 한궁에 있으니 한시의 족친이 올 때에 세 성씨의 집안 사람도 아울러 들여보내라 하기에 답하기를 역시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 백호 1인과 교위 2인이 와서 말하기를 정태감이 황제의
분부를 받고 제상 등을 부른다 하기에 사 이하가 정동의 집에 갔더니 정동이 한시의 봉서 한 통을 주며 말하기를 황제께서 제상에게 주어 전해 보내라고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봉수를 받고 아뢰기를 서장관 통사를 불러 붙이겠습니다 하였더니 황제께서 분부하시기를 반드시 제상을 불러서 면대하여 부탁하라 하셨다. 내가 이토록 두 번이나 분부를 받았으니 만약에 지체하고 어긴다면 내가 어떻게 조정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또 통사 김계박을 불러 단자를 쓰며 말하기를 이것도 한시의 단자인데 아울러 아래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선교하기를 안시, 최씨, 차씨의 집에서 보낼 만한 사람이 있거든 보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4일 개헌 5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한명회를 수액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서신을 급히 보내어 청탁한 것은 실로 한도가 한 일이고 한명회가 아는 일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한명회가 과연 그를 모르는데 한부가 그 아비의 세력을 빙자해 감히 이런 일을 하였다면 그 허물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제 아들로 하여금 아들과 아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청탁을 하여 법을 업신여기고 의리를 업신여기게 한 사람이 누구이겠으며 제 종으로 하여금 우쭐하여 교만하고 방자하여져서 그 세력을 믿고 남의 물건을 빼앗게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한방면을 맡은 대장으로 하여금 서신을 받자 허둥지둥 청탁에 따라 삼가 행하게 한 사람이 누구이겠으며 한골의 목사로 하여금 위풍에 쏠려 시키는 대로 때에 맞춰서 봉행하게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근본으로부터 지역으로 가는 것이니 흐름을 거슬러 근원을 찾으니 한명회가 한 일입니다. 이런데도 그대로 두고 추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의금부에서 추액할 때에 도치는 그 서신을 잃었으므로 말로 전하였다고 말하고 이 종생은 그 서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기는 하나 경찰관 김경수의 계본을 보면 한명회가 이 종생에게 보낸 서신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는데 그 첫 번 서신은 과연 잃었다는 핑계로 바치지 않았으나 둘째 번 서신에는 이번에 낭성군에게 보내온 글을 보고서 존지를 알고 가추 알고 나니 매우 기쁘다 하였고 또 종 김성이 달아나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찾아 잡으려고 생각하나 간 곳을 모른다. 이 종과 참군이라고 하는 자를 끝까지 추구하여 엄하게 징계하도록 시키기를 바란다 하였는데 신등은 한명회가 매우 기뻐한 까닭이 무슨 일 때문이며 이미 참군이라고 하였으면 조사인 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추호하여 엄하게 징계하도록 청한 것은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정에 의하여 실정을 미루어보면 한 명의 부자가 악한 짓을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 감히 의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행한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한 명의를 놓아주고 또 한부를 놓아주어 형정을 잘못하였다는 비평을 받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대저 죄가 같은데 벌이 달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인데 더구나 따르는 자는 죄받고 주무하는 자는 도리어 벗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빨리 추국하도록 명하여 그 죄를 바로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추미애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4일 개헌 6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기를 신하의 직무는 본공에 있고 의리로는 사교가 없어야 한다. 지난번 이 종생이 충청도 절도사로 있을 때 상당 부원군 한 명의 종 도치가 고하기를 주인집의 구사 김성이 전에 주인집의 물건을 받아 외방에서 팔면서 위세를 빌어 물건을 많이 차지하고 나타나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물건을 싣고 홍주에 와서 배를 대었으니 그 물건을 거두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이 종생이 그 말을 듣고 진노 신유정을 보내어 그 물건을 빼앗아 도치에게 주게 하였고 또 홍주 고을에 이문하여 배에 실은 물건을 다 거두고 그 사람들도 아울러 가두게 하니 목사 최호 판관 이 의석은 곧 그 명령에 따라 김성 등이 가졌던 물건을 모두 몰수하고 동반하던 10여인을 가두었는데 정귀함으로 말하면 무가 출신인데도 배를 같이 탔었으므로 역시 갇혔다. 대저 한 명에는 대신 이건희와
도치가 고한 것은 본래 절도사가 천이한 일이 아닌데 이종생이 어찌 제 직임이 아닌 줄을 몰랐으랴마는 한갓 한 명에게서 환심을 사느라고 한 짓일 따름이며 최후 이 의석도 어찌 이종생의 명이 다를 수 없는 것인 줄을 몰랐으랴마는 역시 대신의 뜻을 어기기 어려웠던 것이다. 세력을 쫓고 권세에 붙은 죄는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종생의 죄를 다스려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며 최후 이 의석의 죄를 다스려 고신을 거두며 도치 등은 장 100대를 때려 극변의 관노비로 영속시키며 신유정 등은 차등을 두고 장형에 차한다. 다만 사유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유를 행하고서 사유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신의를 잃은 듯하나 신하로서 세력이 있고 요로에 있는 자에게 분비하여 법을 굽혀서 사사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버릇을 길러줄 수 없으므로 사유 때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를 벌하여 백을 징계하는 것은 형정에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경은 수령들과 함께 각각 그 직임을 삼가서 비위에 빠지지 말라. 이를 징계 삼지 않으면 용서가 없을 것이니 살펴서 잘 하라 하였다.